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50에서 70%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이 집중호우가 산사태의 주된 원인인데요. 이번 여름만 해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오늘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징후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산림녹지과의 이태성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산림, 휴양, 산불, 산사태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태성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해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도민 여러분께 산사태 예방과 대응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가평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작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산림녹지과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또 가꾸는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산림, 휴양, 산불, 산사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우리 일상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네. 요즘은 진짜 산불, 산사태 그렇죠. 맞습니다. 다니다 아무 데서나 겪으니까 산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사는 분들도. 근데 지금 이번에 가평 지역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막 펜션이 무너지고 차량도 네. 떠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사망자, 실종자도 네.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가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가평이? 네, 가평은 현재 이제 경기도는 가평행 지역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가평군 조정면 행복지원센터에다가 경기도와 가평 합동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가지고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재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가평은 호우 피해가 심해 지난 화요일에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현재 상황은 기반 시설인 도로, 전기, 통신 등이 피해가 큽니다. 도로의 피해 상황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산사태 피해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피해지 조사와 향후 추가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등 인원을 좀 총동원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또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게 있으니까. 지금이 여름철 산림 재해 대책 기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때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기간 하면은 어떤 대책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네, 매년 봄철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그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림 재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인 산사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요. 네. 호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응급 조치하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해 지역별로 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과 협력해 대피소 지정 관리, 재해 취약계층 대응, 그다음에 체계 구축, 대피 훈련과 홍보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피 훈련도 이 기간에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산사태 하면 예전에는 높은 산이나 멀리 있는 산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차로 운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정말 일상과 아주 도시민들이 산사태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런 기후 변화로 그런 게 또 클 텐데 대규모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을 하면 말씀하신 산림재해 대책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운영 방식이나 대책 대응에서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기후 변화와 함께. 네,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주의보, 경보 2단계 체계를 했는데 지금은 예비경보라는 추가 단계를 해가지고 3단계 체계로 개선해 이제 주의보, 그다음에 예비경보, 경보 단계로 해가지고 시간을 최소한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게 운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산사태 예측 정보, 그다음에 토속류 피해 예측 지도 등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상황 판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 대피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자 이 통장님,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공무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그다음에 지역자율 방재단 등 운영하면서 자연재해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나서 피해가 있으면 거기 산사태 나는데 거기까지 왜 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 사실 갑자기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죠. 모르고 당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산림청 앱을 깔았더니 산사태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뭔가 이상할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 저는 하나도 못 보냈지만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 징후,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예.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징후를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탕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면이나 담장이 갈라지는 경우, 나무나 바위가 기울거나 흔들리는 경우, 갑자기 우웅하는 소리와 같이 땅 울림이 느껴질 때, 이런 상황은 산사태 전조일 수 있으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대피 요령은 미리 지정된 대피소나 안전한 높은 건물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 시에는 이웃, 특히 이제 요새는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취약계층을 함께 챙겨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는 119나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산촌 지역 보면은 농가가 산 밑에 있을 때 이제 네.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은 미리미리 대피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중점 관리나 예방 대책이 있을까요? 네. 경기도는 현재 30개 시군에 2,478개소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478개요. 네. 네. 그래서 한 개 시군이 지금 빠진 거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거기가 취약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어디가 빠졌습니까? 네. 특히 이제 경기 동부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산들이 많고 남동부 지역은 또 모래흙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 2회 이상 우기 전후로 정기 점검하고 응급보수하고 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하며 주민 연락망 정비를 수시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장애인분들, 재난 취약계층이 대피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가지고 요새는 1:1 매칭으로 재난 취약자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피소 정보를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전산 등록해 있으니까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안심이 되네요. 저는 이게 산사태 날 때마다 저 근처에서 거동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네. 피하냐 그랬는데 1:1로 네, 올해 바뀐 게 이제 다시 그분들을 1:1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로 대피를 도울 수 네.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네. 계시고요. 그럼 이런 우기 전후로 정기점검, 응급보수, 대피소 표지판 설치, 주민 연락망 정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걸 다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신 네. 건가요? 네, 산림 분야 이제 시군의 산림 부서하고 도청 산림 녹지과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재난 안전실하고 다 같이 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 산사태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무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는 나라였네.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에 뉴스에서 산사태 소식을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년 산사태는 비가 구체적으로 오니까는 뭐 30개소, 40개소 아니면 어떤 연도에는 없고 이렇게 됐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도 악산이지만은 가평에도 최근 5년간은 산사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상기 이후로 국지적으로 한 곳에만 쏟아붓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산사태 피해가 그 지역만 엄청나게 나는 거고요. 지금도 가평 같은 데는 신고 건만 180건이 넘습니다. 180건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들어가서 조사된 건은 오늘 현재로 한 67건밖에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1개 시군이 비슷하게 비가 왔다면 그쵸. 지금은 몰아서 한 곳에서 막
맞습니다. 비가 온다는 거죠. 예, 가평군 같은 경우도 6개 읍면동이거든요. 네. 읍면이거든요. 예. 근데 2개 읍면은 아예 안 오고 4개 읍면이 왔는데 집중적으로 온 거는 조정면이 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이 집중호우가 원인이어서 일어나는 산사태면 네. 이제 산의 규모하고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요즘은 막 산책하다가도 산사태 만나고 이러니까. 네. 예전에는 계곡 주변을 저희가 산사태 취약적으로도 지정을 하는 게 계곡 주변에 주민들이 사시거나 이런 데를 위험성으로 보는데요. 네. 요새는 산사태가 난 곳을 가보면 낮은 산도 국지적으로 그 집중호우가 거기로만 오면 400mm, 500mm가 오면은 그 산도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은 국지성 집중호우다, 네. 원인이. 네. 그럼 지금 다 지원 나가 계시면은 어떻게 뭐 과장님도 이제 지원을 나가시겠지만 밑에 있는 부서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지금 다 나가 있는 건가요? 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 저희 건가요?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지금 31명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매일 5명씩 지금 현지 조사가 나가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 다음 주가 제일 이제 휴가의 피크철인데 그렇죠. 지금 휴가도 반납하고 아.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지금 집중 지원에 나가 있습니다. 네, 휴가도 반납하고 지금 집중 지원을 나가 계시는데 이런 여름철 집중호우 우리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산사태 예방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예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산사태 발생 전에는 산림청과 기상청의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양 함수량에 따라서 토양 함수량이 80%면 주의보, 90%면 예비경보, 100%면 경보의 3단계 예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보가 발령되면 시군의 산사태 대책 상황실에서는 상황 판단 회의를 해가지고 대피 여부를 판단하는 대피 체계가 작동하고요. 실시간으로는 재난안전 문자,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도민에게 바로 안내하고 있어 과학적 시스템과 현장 대응이 결합된 예방 체계가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 대응 사업인 사방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방댐 60개소, 계류 보전 11km, 그다음에 산지 사방 5헥타 등의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사방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방댐은 산지 계류에서 발생하는 토사, 자갈, 그다음에 유목 등의 유출을 차단하고 하루 지역의 침식이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토속류나 흙물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니시다가 사방 사업하고 있는데 자연을 해치고 있어. 해치는 게 아니고 산사태를 막는 겁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문자, 긴급재난 문자도 이렇게 과학적 시스템으로 상황 판단회의 다 거쳐서 오는 거니까요. 자꾸 문자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올 때마다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대피 체계요. 네. 이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까 1대1 매칭해서 또 대피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산사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 만큼 고령자나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처럼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을 네, 네. 위한 맞춤형 대피 체계도인데요. 예를 들면 마을별로 대피 조력자를 1대1 매칭해서 이통장님, 읍면동 직원분들,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인력이 실제로 대피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체계화해가지고 취약계층, 대피소, 대피 담당자 간 연락 체계가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네. 지난 또 5월에는 의정부와 저희 경기도가 합동으로 주민 대피 훈련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네. 도내 31개 각 시군에서는 주민 설명회나 아니면 마을 방송, 전단지, SNS, 그다음에 노인의 분야회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행동 요령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시에 산사태가 염려되는 지역은 없지만 거기도 이 행동 요령 교육은 그럼요. 다 해야 되는 네, 거죠. 다 하죠. 어떤 식의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도에서 산사태 예방 사업, 사방 사업을 포함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걸 하면은 산사태 발생 건수나 피해 면적이 좀 나아지나요? 변화가 있나요? 네, 예방 사업은 실제로 산사태 피해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네네. 이제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피해 면적이 131헥타였는데
이후 집중적인 예방 사업으로 24년도에는 피해 면적이 이제 5헥타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이상 기후로 인해 소규모 지역에 집중으로 국지성 호우가 네. 빈번하게 있어 예측이 좀 힘든 실정이고요.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사방 사업을 산사태 취약 지역 위주로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토속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방댐 설치 수가 작년에는 20개소였는데 올해는 60개소로 3배 늘었고요. 임도 정비나 숲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사면 보강 등을 통해 산림의 구조적 안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이 2020년 131.8헥타르인데 2024년 5.4헥타르면은 엄청나게 줄어든 거네요. 네. 와. 또 이제 비의 영향도 있는데 네, 그래도 네. 이제 예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효과가 거다. 있는 거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역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지만 기후 변화 영향이 크다.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 이 산사태 위험이 올라가는 건데 그 낮은 산도 네.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장기적 전략이나 계획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가 지속화되면서 산사태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합 대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산림유역 단위로 체계적인 사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노후 사방 시설 정밀 점검 그리고 보수 보강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산사태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피부터 복귀,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 지역 조사, 산사태 피해 조사 등 민간이 협력하여 산사태 예방 점검을 더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예방,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예방 대응 체계로 경기도는 산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산림재해뿐만 아니라 산불, 병해충 등 다양한 자연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다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끝으로 오늘 과장님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공무원분들 업무가 진짜 많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무원분들이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끝으로 과장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산사태는 한순간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등산이나 산행 중에 경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시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산 인근 지역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지역 대피소나 행동 요령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주변에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산림복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밀라노님이 1:1 대피 구조 너무 좋은 시스템이네요. 놓치는 사각지대도 예방하고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셨는데 저도 대비하시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산사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재해다. 그렇지만 관심과 사전 대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이태성 과장님과 인터뷰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산사태 위험 징후, 대피 요령, 경기도의 예방 노력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